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오늘이 광주 5.18 민주항쟁 46주년 되는 날입니다. 벌써 반세기가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아직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올리지 못했죠. 예도는 철학자로서 정말 이해가 안 돼.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1960년 4.19 혁명, 79년 10월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5.18 민주항쟁, 이런 역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만의 K민주주의의 자유평등의 명제를 확립하는 그런 역사적 민중항쟁들인 거야. 그런데도 지금도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 문제인 거예요. 교육.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몇 년 있다가, 그죠? 거의 2, 3년 만에 프랑스 헌법 전문에 기록되거든요. 그리고 애국가도 프랑스 혁명 정신인 거예요. 오늘날까지. 세계 인권 선언문, 민주주의의 자유평등의 명제가 논의되고 이야기될 때마다 프랑스 혁명의 정신은 언급됩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로 프랑스인들에게 프랑스 혁명의 정신은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어떤 논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부 다 이 역사적 항쟁을 기억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일깨우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건가요? 사실 희생자들의 그 상실과 아픔, 유족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전부 헤아릴 수 있겠어? 애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자의 흔적을 내 마음속에 자기화해서 애도에 성공한다는 거 불가능하죠. 타자는 언제나 타자로서 존재했고, 그 부재를 기억하면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윤리적 주체로서 살아가게끔 하는 것. 인간은 역사적 존재잖아.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말하듯이 현존재의 거기에는 역사학을 배우기 이전에 근본 존재론으로서 인간의 실존을 말하잖아. 내가 역사적으로 실존하기 때문에만 나는 역사학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학은 2차 문제인 거야. 인간의 존재 자체가 개방성으로서 미래에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거기에는 언제나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역사를 품고 있는 거죠. 역사 속으로 내던져진 존재, 처해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역사성을 갖고 나의 미래를 기획투사하는 존재잖아. 5.18의 희생자 공식 수는 606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실제로는 수천 명까지 이른다고 하죠. 애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살아남은 자로서, 그러나 오늘날 나는 어떤 인간으로 살 것인가, 윤리적 주체를 형성하게 하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가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는가, K민주주의의 자유평등의 명제는 뭔가, 이런 질문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광주 5.18 민주항쟁은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떤 인간으로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 것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21세기에 다시 확립하는 데 나는 공동체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실존적 질문을 던지고, 오늘날 나는 지금 여기에서 2026년 5월 18일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윤리적 주체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이게 그 유명한 자크 데리다의 프로이트 비판을 통하여 나타난 애도론이잖아. 나는 애도한다. 고로 존재한다. 타자의 타자성은 내면화하여 망각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매번 애도에 실패하지만 이 희생자의 떠나버림은 살아남은 자에게 실존적 과제를 제시해 주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동학혁명,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광주 민주항쟁, 이런 역사는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이 윤리적 주체로 살아가는데 거울로 삼아야 되는 건데도 지금도 헌법 전문에 올리자고 하는 이 개헌에 반대하는 새끼들이 있는 거야. 국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하여 사실 상당히 늦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은 일어나자마자 2, 3년 만에 헌법 전문에 올렸는데,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건, 희생자들의 아픔 위에 선 민주주의의 역사, 대한민국 역사 속에도 이런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민주항쟁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헌법 전문에 국민들 전체가 올리자고 하면서 독려했으면 벌써 올라갔겠죠. 그런데
자기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미친 인간들이 많다는 거야. 어? 이런 자들 가운데는 국민의힘을 비롯하여 조선일보와 같은 언론들, 그리고 배웠다고 하는 새끼들이 영어 수학은 공부하지만 국어도 공부하죠. 그런데 단지 자기 역사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자본주의 동물 새끼들이 된 자들이 많다는 거야. 엘리트주의란 에 빠진 새끼들. 그러면서도 자기 역사에 대해서는 눈 감고 주체성을 잃어버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 여러분. 이런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문화적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없는 거야. K-팝이 노래만 불러서 K 문화가 수출되면 뭐해? 대한민국 국민과 시민으로서 나 자신의 역사, 나의 거기에의 역사,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프랑스 혁명 못지않은 그런 민주혁명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있었다는 것. 그것도 상당히 많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도 헌법 전문에 올리는 걸 반대하는 새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뭐 20, 30%는 된다는 거잖아. 뭐 3, 40% 되는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나만 잘 처먹고 잘 살면 끝나는 거야. 정말 국민은 국민으로서 주체성을 가져야죠. 이것은 어설픈 민족주의가 아닌 거예요. 세계 인권을 말하고 세계 시민성을 말하는 것 역시도 자기 민족에 대한 민족성, 자기 국가에 대한 국민성, 그 의식이 강한 자라야만이 세계 시민성에 대한 의식도 높아요, 여러분. 그렇잖아. 그런데 지금도 이런 역사를 헌법 전문에 올리지 못한다는 건 정말 지나가는 소새끼들이 웃을 일인 거예요. 그리고 배웠다고 하는 새끼들이 자기 개인의 영달에 빠져서 공동체 의식 없고 민족 정신 없고 민족 정신이 없으니까 세계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지.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 시민인 거지. 내가 독일 국민으로서 세계 시민인 거야? 내가 프랑스 국민으로서, 일본 국민, 중국 국민으로서 세계 시민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죠. 여기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도 없어. 그리고 어떤 이념적인 차이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참 정말 한강 작가가 2024년 12월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어? 아,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정말 유명하잖아. 한강만큼 K민주주의의 자유평등의 명제를 세계적으로 전한 그런 인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한강 작가의 노벨상도 취소해야 된다. 미친 인간들이 많아.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도 취소해야 된다 하면서 노르웨이 오슬로로 몰려간 인간들,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몰려가서 문학상을 취소해야 된다 기자회견하고. 미친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여러분. 중국인들이 그래, 프랑스인들이 그래, 미국인이 그래, 영국인이 그래, 독일 국민이 그래, 이탈리아 국민이 자기 나라 노벨상 수상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미친 인간. 이런 인간들이 국가가 의해되든 말든, 공동체가 의해되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참 기가 차죠.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도 김문수를 찍는 국민이 40%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국힘의 장동혁이가 저런 헛지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할 수 있을까?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도와? 지금 살아있는 여기 지금의 장소에서 내가 역사적으로 응답해야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거고,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갈융적으로 보면 물론 동학혁명,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광주 민주항쟁, 이 모든 역사적 저항들은 민족 정신 안에 집단 무의식을 만들어 놓은, 그는 원형의 사례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를 읽고 기억하면서 현재 나는 어떤 국민과 시민으로 살 건지 숙제를 남기는 거야. 윤리적 주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산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역사는. 나는 여기에 응답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아무런 역사 의식이 없는데 산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구하며 과거가 어떻게 현재를 도울 수 있겠어? 국민이 주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냥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하면 뭐, 이탈리아 하면 뭐 최고인지 알고.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해봐. 중국 국민이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역사, 고전에 대한 그 풍성한 지식,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정말 주체적 국민이에요. 어설픈 민족주의로
빠지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국민성에 대한 의식이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모든 국민들이 그래.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 이들 못지않게 훌륭한 역사의 원형들이 있는데도 그걸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이 취급하고, 그래서 서울대를 가면 뭐해? 스카이를 나오고 외국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좋은 직장에서 잘 처먹고 잘 살면 뭐 하냐고. 자기 역사에 대한 의식도 없고, 자기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평등의 명제에 무감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바로 여기에 현존재로서, 세계 내 존재로서 여기에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그래서 자본주의 동물로서 성공하면 뭐하냐고. 자기 국가와 민족에 대한 역사의식이 없는데, 여러분, 교육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스카이 가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영어 수학 공부에 올인하고, 이제 AI 시대로 가면 이런 것도 점점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 내란을 통과하면서 그 서울대 법대 나온 새끼들 의식 봤잖아. 조국 봐봐, 조국. 한덕수 역사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민주 진보 진영에도 이런 인간들 천지예요. 역사를 팔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현재 자기는 민주주의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무감각해. 그리고 언제나 역사를 팔아. 이런 정치인 새끼들도 문제인 거예요. 지금 현재 숙제로 남겨진 그 실존적 질문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영웅화하는 거 웃기죠. 이 모든 역사적 원형들은 민중항쟁이었어요. 민중항쟁. 여기에는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화해서 주인 노릇을 하는 이런 자들이 끼어들 공간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치화해서 권력을 잡으면 지금 현재 민주주의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그죠?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그런데 이런 곳만 또 찾아다니면서 자기 영웅화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놈들. 이 새끼들도 완전 사기꾼 새끼들인 거예요. 참. 그래서 빨리 헌법 전문에 이런 민중항쟁의 정신은 헌법에 올려야 됩니다. 빨리.
저 국힘 집단들, 그리고 30~40%나 되는 국민들의 역사의식, 문제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